제가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제 김민석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죠? 뭐 제 나이 또래 이상이 되신 분들, 50대 이제 중후반 이상 나이가 되신 분들은 김민석을 이제 기억을 하시죠. 김민석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간에 그 이제 과거의 김민석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김민석 의원이 이제 무려 18년 동안이나 야인 생활을 했고 또 민주당에 복귀를 하고 그 국회에 복귀를 한 이후에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시기 전까지는 특히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까지는 그동안 그 김민석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좀 조용한 정치를 했다고나 할까요? 어찌 보면 좀 납작 엎드려 있었지. 그리고 그게 아마 뭐 저는 그 수석 최고위원을 할 때도 본인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빛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김민석 의원이 좀 자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죠? 자기가 뭔가 주목받는 이런 상황을 좀 회피를 한 거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이제 총리를 했는데 총리를 하면서도 뭐 정청래는 당대표를 하면서 뭐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뭐 설치고 다니고 오히려 대통령보다 이제 더 나대고 자기 정치하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총리가 설치는 모습을 우리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뭐 김민석이 역량이 없어서 이렇게 뭐 표가 안 나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을 빛내기 위해서 당대표를 빛내기 위해서 저는 김민석 의원이 자기를 좀 낮추는 이런 행보를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18년의 야인 생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복귀를 한 이후에도 우리가 김민석의 진가를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이제 총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20년 이상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김민석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 분들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건 뭐 진짜 20년 전에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얼굴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민석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 선거를 어쨌건 본인이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조용한 행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뭐 자기를 감추는 이런 이제 행보를 할 수 없고 어쨌건 선거에서 이겨야 대통령께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김민석의 진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국회에서 강연을 하는데도 저는 이제 오랜만에 요즘 뭐 김민석 의원 연설을 할 때마다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평론하는 맛이 나는 거야 진짜. 진짜 정치가 돌아왔다고 하나요? 진짜 정치인. 정치인이란 이런 거 아닌가? 제가 좀 뭐 약간 올드스쿨, 올드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연설 능력 아닙니까? 그죠? 선동 능력, 연설 능력이에요. 말로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야. 어쨌건 뭐 유세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제 연설이나 토론이 약하면은 유권자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지. 그러면은 유권자들을 설득을 못하면 선택을 못 받으니까 선택을 못 받으면
정치를 못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정치인이 가져야 할 기본 역량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연설과 토론, 말하는 능력이에요. 말을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말을 못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지. 맛을 모르는 요리사.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요리사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뭐 미각을 잃어가지고 맛을 모를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미각이 없어. 미각을 잃었어. 미각이 약해. 근데 요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다리가 없는 축구 선수, 팔이 없는 야구 선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잖아.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말을 못해도 정치를 하는 시대가 됐어.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게 안철수. 안철수 환장하잖아. 아니 이제 정치를 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내가 안 탈춥니까? 안 탈춥니까? 덜 탈춥니까? 내가 MB 아봤답니까? 아니 아직도 이러고 있어. 20년째 저러고 있어. 근데 더 웃기는 건 20년째 저러고 있는데도 금배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더 웃긴다는 거예요. 그게 더 웃기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제가 좀 정치인들을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와, 탁월하다. 연설 잘한다. 특히 이제, 미디어 정치 시대니까, 말 잘하는 그나마 정치인들은 좀 있어요. 뭐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뭐 이런. 방송을 잘하는 정치인들은 있어. 뭐 토론을 잘하는 정치인들은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연설 잘하는 정치인들은 완전히 거의 뭐 멸종되다시피 했어요. 연설 잘하는 정치인들은 없어요. 없어. 연설 잘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 유튜브 방송 나와서도 그냥 헛소리나 하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말 실수하고 이런 정치인들이나 보지. 야, 저 사람 진짜 정치인이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참 그런 정치인이 거의 뭐 씨가 마르고. 정청래도 보세요. 솔직히 민주당 정치인 중에 연설 못하는 정치인은 없었어요. 민주당 당대표 중에 혹은 대선 후보 중에 연설 못하는 정치인과 대선 후보가 있습니까? 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뭐 타고난 연설가 선동가였고 뭐 김대중의 연설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기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참 감동적인 연설들이 참 많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했네. 잠깐 까먹었어요. 그분이 민주당 대통령인 줄 제가 잠깐 까먹었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 잘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연설 능력이 탁월하잖아. 근데 이제 한 명 있어요. 연설 못하는 대통령, 말 못하는 대통령, 토론 못하는 대통령. 없었던 건 아니네. 문재인. 환장하잖아, 문재인도. 진짜. 박근혜랑 토론해서 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수첩공주한테 졌잖아.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정청래나 조국이라고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네요. 그죠? 문재인도 했는데. 문재인, 정청래, 조국 중에는 누가 제일 납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건 모르고 저기 연설 능력만 놓고 보면은 토론 능력만 놓고 보면은 셋 중엔 누가 제일 낫나요?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문재인, 조국, 정청래 중에 셋 중에 연설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1번 문재인, 2번 조국, 3번 정청래. 이 셋 중에서 한번 해봐. 재밌잖아. 셋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요 좀.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맨날 다 잘 쓰더니 오늘 하나도 안 쓰네. 바로 막 1, 2, 뭐 3 막 올라오잖아. 이거 막 이런 거 하면은. 야, 근데 어떻게 한 명을 안 쓰냐?
예. 몇 분 올라오네요, 그래도. 예, 하나 말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친문들이 맞긴 맞다. 다 친문이네. 예. 조국하고 정청래가 친문인 건 맞긴 맞아요.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건 간에 김민석 제가 의원의 최근 연설을 들을 때마다 이게 이제 20세기 정치인 자칫 잘못하면 좀 뭐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진짜 정치인이지. 야 정치인이라면 이래야지. 참 오랜만에 정치가 돌아왔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요. 막 흥분돼.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제가 이제 흥분되는 이유가 막 젊을 때 생각이 나는 게 김민석 의원이 이제 학생운동 뭐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연설 느낌, 연설 톤이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지도자의 어떤 모습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 김대중 대통령님 밑에서 정치를 배워서 그러는지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톤이 있어요. 김민석 의원이. 그래서 정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탁월한 연설도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또 20대 때는 막 그런 학생운동 지도자를 보면서 어렸을 때는 막 와, 또 멋있다 막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 두 가지 감수성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가슴 뭉클해지기도 하고 야 이게 정치인이지 이게 정치지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뭐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젊은 세대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은 세대라고 해서 김민석 의원이 저거 뭐 올드해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예, 복만삼님 코카콜라가 130년 역사상 36개국에 한글로 써서 출시되었다네요. 탄산 안 먹는데 먹어야 되나? 예. 요 소식도 한번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모자라고 안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2030이 봐도 멋있지 않나? 아니 뭐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봐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뭐 80년대 90년대 영화를 본다고 해가지고 저거 왜 낡았어 재미없어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명작들은 예컨대 뭐 70년대에 만들어진 대부 같은 이런 이제 명작 영화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대부 영화는 제가 대부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게 그냥 조폭들 뭐 패밀리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현대사,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역사적 뿌리 기원, 이런 걸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대부라는 영화를 정치적 맥락에서 이렇게 읽어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제 서사극들을 뭐 많이 안 만들죠, 헐리우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대부라는 영화를 저는 이제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요즘 뭐 저기 OTT에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보게 되는데 이게 70년대 영화라고 그래갖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보는데 이거 영화 왜 이래? 유치해? 이러지 않지 않나? 올드해? 뭐 이러지 않지 않나요? 지금 봐도 이제 야, 이 영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 2030도. 그래서 명작은 시대가 지나도 명작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연설이나 이런 토론 능력도 저는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여주면 지금 젊은 세대도 얼마든지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30들도 저는 야 김민석의 매력에 지금 빠져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김민석 의원 국회 강연 여기서 또 중요한 또 메시지들이 조금 있어서 요거 한 3가지 정도 대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의 길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용했던 역사가 있습니까?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을 고용했던 역사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생각하면서 산재를 없애자, 노동부 장관 직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보다 더 개혁적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습니까? 왜 그런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합니까? 개혁적인 대통령이 개혁의 DNA 위에 유능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면, 내란에 반대한다면, 이 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한다면 과거에 보수를 했건 중도를 했건 개혁을 했건 함께 안고 가서 중원을 획득하고 다음 총선에, 다음 대선에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민주당의 길,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문재인의 길, 이재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김민석이 8월 18일, 물론 8월 17일 날 여러분이 당선시켜주셔야 합니다. (8월 18일에) 만들기 시작하는 민주당은 공개하는 정당, 열린 정당, 청년의 정당, 통합정당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AI로 어떤 회사에서는 한 명이 몇 억씩을 상여금을 받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사회의 강령 위에 저는 모두가 함께 품격 있게 사는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추진을 바로 8월 18일부터 민주당의 거당적인 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연아님, 유행이 돌고 돌듯 정치도 특별히 2004년 계엄 사태 이후로 연설 잘하는 정치인 2030들이 많이 좋아할 겁니다. 예. 이거는 저는 유행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예. 그 연설 능력은 이제 기본인 거죠.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배우가 아무리 뭐 잘생기고 이쁘고, 그러니까 외모는 트렌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꽃미남이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뭐 테토남이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애견남이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건 유행을 탈 수 있죠. 근데 연기력이 유행을 타진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인기가 있는 시대가 있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인기가 있는 시대가 있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인도 어떤 이제 기본적인 캐릭터가 유행이 되는, 뭐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무슨 꽃미남이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애견남이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테토남이 인기가 있을 때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연기력은 바탕에 깔아야 되는 것처럼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연기력을 없는 배우가 인기가 있었던 시절은 없어요. 예, 깡순이님, 명년설 준비된 김민석,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체불가 민주당 김민석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설 능력은 배우의 연기력과 똑같은 거야. 정치인의 연설 능력은 배우의 연기력과 똑같은 거예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기본으로. 그런데 와, 김민석의 연설 능력 대단하다. 와, 이게 최근에 본 적 없었던 새로운 정치인이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동안 기본이 안 된 정치인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야. 예컨대 안떨뚜, 예? 안떨뚜가 그렇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한동훈이 이런 애들, 뭐 정청래 아까 얘기도 했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기를 못하는 배우랑 똑같다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아까 뭐 70년대의 명작은 지금 봐도 명작인 것처럼 연설 잘하는 정치인은 지금 뭐 4050이 보거나 6070이 보거나 그 다음에
2030이 봐도 다 멋있는 거예요. 연설 잘하는 사람 다 멋있는 거야. 이건 기본이잖아, 기본. 근데 안떨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치를 못하는 사람, 연기력이 없는 사람이 계속 배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음악계가, 대중음악계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90년대 노래 못하는 가수가 있는 시절이 있었어. 립싱크 하던 시절에. 그죠? 그거는 사기잖아. 결국은 립싱크 못하게 하니까 그런 90년대 인기가 있었던 가수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니, 가수가 노래 못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음악도 락 음악이 인기가 있을 때가 있고, 예? 뭐 리듬앤블루스가 인기가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댄스 음악이 인기가 있을 때가 있고, 이 유행은 돌고 돌 수 있어. 그런데 노래를 못하는데 가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저는. 근데 지금까지 자, 대한민국 90년대 노래 못하는 가수들이 판을 쳐가지고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수준이 후퇴했던 것처럼,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아이돌 친구들 뭐 BTS 얘기 제가 종종 드리는데, BTS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뭐 칼군무 막 춤 잘 춘다 뭐 이런 걸로 대단히 주목을 받긴 하지만은, 칼군무 때문에 오히려 가창력이 묻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가창력이 대단해. 근데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다 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뭐 H.O.T니 뭐니 뭐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있었잖아. 얘네들 립싱크 안 하면은 노래를 못해. 네? 조연아님, 연설 능력이 2030이 오히려 더 잘 볼 듯요. 오히려 50대 이상들이 은근히 현실 자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요.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여의도에도 아주 기본이 없는, 가창력 없는 가수들, 연기력 없는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 여의도에 그동안 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제 눈높이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오늘은 주로 연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컨텐츠의 문제도 심각해요. 정치인들의 수준 보세요. 최근에 그 보안수사권 문제 가지고 뭐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김용민이나 박은정이나 최강욱이나 유튜브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얘기를 보세요. 언론에 제보를 해라.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라. 킥스를 뭐 킥스에 가서 봐라. 이게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박은정, 김용민 한번 연설을 시켜보고 싶어요. 연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 이성윤도 보세요. 아까 뭐 저기 누굽니까 저기 정청래 얘기를 했는데, 이성윤 그런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런 면에서 김민석 지금 후보는 진짜 오랜만에 정치인다운 정치인의 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거 기본인 거야. 아까 뭐 배우가 연기자라고 가수가 노래 잘하는 게 기본인 것처럼, 그동안 여의도에는 립싱크 가수, 연기 못해 발연기 배우가 판을 쳤는데, 이제 아니 이게 기본 아닙니까? 김민석 정도 하는 거는 기본 아니에요, 기본? 아니 이 정도도 안 되는데 정치를 하면 안 되지. 말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해요? 말을 못 하는데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미지만 가지고 정치를 했다는 거야. 이게 문재인과 김어준, 문조털레유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정치의 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로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가지고 정치를 한다든지, 스펙 가지고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팔아서 정치를 한다든지, 노무현 팔이, 뭐 김대중 팔이, 이게 다 이미지잖아. 본인의 실력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팔아서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이미지 정치를 질소 정치, 질소 과자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 지금 제대로 이제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버리니까 그 친문들의 실력 바닥이 그냥 다 드러나죠. 아니 정청래 수준 가지고 무슨 당대표를 나옵니까? 사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니 뭐 5줄 이상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요? 대본 없이는 연설도 못하는 조국이 무슨 정치를 해? 근데 그동안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김어준이라는 대형 스피커를 등에 업고 대중들에게 허상을 판 거죠, 허상을. 아니 유시민도 그러잖아요. 그동안 현자 행세를 해왔는데
유시민의 지식이라는 것, 유시민의 말발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가를 우리가 최근에 확인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편집의 힘이에요. 유시민이 현자로 보였던 이유는 편집의 힘이야. 예컨대 노래 못하는 가수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립싱크의 힘이잖아요. 요즘에는 오토튠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음색을 좀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오토튠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 그런 음색을 듣는 것처럼 오토튠을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걸 뭐라 뽀샵을 하는 거죠. 예, 음성 뽀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토튠 꺼버리면은 이게 가수인지 아닌지 뭐 그렇게 알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가수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시민도 편집의 힘, 립싱크의 힘이지 딱 까놓고 1대1로 라이브로 붙으면은 과연 유시민이 저보다 말빨이 셀까요? 난 잘 모르겠네. 저보다 정치에 대한 식견과 안목이 저보다 뭐 연세는 뭐 10살 가까이 10살 이상 많으신 분인데 뭐 얄팍한 지식의 뭐 양은 저보다 많을런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읽는 눈이나 정치를 해석하는 이런 능력이 그냥 라이브로 우리가 1대1로 붙으면은 제가 질까? 참 모르겠네 저는. 립싱크 오토튠 빼고 편집 빼고 아니 연기 못하는 배우들도 편집으로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감독을 잘 만나면은 발연기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시민이. 그러니까 다 지금 실력이 드러나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오직 실력 하나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의 인사 원칙은 간단해요, 아주. 이재명의 인사 원칙은 딱 두 가지예요. 충과 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재명의 인사 원칙은 뭐냐? 충과 실입니다. 충실. 충성심과 실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만 등용을 해. 그걸 보여줘야 돼. 충은 뭐냐? 충이라는 게 이재명 말 잘 듣는 그런 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애국심, 충성심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는 놈이어도 애국심이 없고 충성심이 없으면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합니다. 사익을 챙겨요. 복만삼님, 유시민이 감옥 한 번밖에 안 갔다 왔으니까 2번 공부하고 오신 까왕님 승 한 번 더 보내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충성심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똑똑한 놈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국민들에게 더 큰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인성이 잘못돼 있으면.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좀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일단은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심에 실력까지 더해지면은 금상첨화죠.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충실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님은 등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돼. 실력이 없는 사람은 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 김어준이 마사지 해주고 최욱이 마사지 해주고 나영석 PD가 편집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클 수가 없어. 이제는 본인이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뽀록이 나는 거야 지금. 아니 김민석 의원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됐습니까? 김민석이 엄밀히 얘기하면 친명계예요? 아니잖아. 김민석은 그냥 독고다이야. 아니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은 개파를 만들지 않는 정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김민석 의원 본인의 입으로 한 거야. 개파를 안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은 실력으로만 승부를 하는 거예요. 정책적 능력, 정치적 안목 이거 가지고 실력을 한 거야. 실력으로만 정치를 해왔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니까 그 진흙 속에 감춰져 있던 김민석이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친문들이 20년 동안 친문 386들이 민주당의 주류 세력일 때는 자, 실력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너 친문이야 아니야? 너 문재인 개새끼 해봐. 문재인 개새끼 해봐 안 되는구나. 아무튼 이런 특정 계파에 대한 이거는 충성이지. 충실성이지. 그 능력이 없어도 문재인하고 가까우면은 한 자리 하고, 능력이 있어도 친문이 아니면은 한 자리 못 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이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김민석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문재인과 또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노친문들이 본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은 그 원균이 이순신 장군 모함하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균이 이순신 장군 모함하는 심리가 뭐냐면 이순신이 미워서가 아니야. 아니 원균도 나름 할 만큼 열심히 하는데 무능하잖아요. 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전투하면 지는 거잖아. 그럼 다 같이 지면은 내가 실력 없는 게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나는 지는데 자꾸 이순신은 이겨. 그러면 내가 무능한 게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야, 이순신이. 아니, 이순신이 가끔 지고, 웬만하면 좀, 한 뭐, 3번 하면은, 한 번은 지고, 이러지면은, 아니, 내가 그래도 그렇게 아주 무능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아니, 싸울 때마다 이겨버리니까. 나는 매번 싸울 때마다 지는데. 그러니까 원균이 나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살래니까. 그러잖아요. 이순신이 자꾸 너무 이겨. 그럼 나는 뭐 너무 무능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순신 좀 덜 이기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민주당의 계파 정치의 폐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은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그 무능한 자들이, 무능한 패거리들이 이 실력 있는 사람 때문에 약간 일종의 이게 이제 정어리 효과라고 할까? 매기를 이제 한 마리 넣었어. 예? 실력 있는 매기를 어항에다가 이제 매기를 넣으니까 이 정어리들이 원래 이제 매기 효과는 그런 거잖아. 정어리들이 이제 살려고 천적이니까 매기가 천적이니까 막 도망다니면서 정어리들이 이제 어딥니까? 한국까지 싱싱하게 이제 해서 온다는 거잖아. 매기 효과라는 게. 근데 이 민주당이라는 어항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민주당이라는 어항에다가 이제 매기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정어리들이 연합을 해. 완전히 이게 진화한 정어리들이에요. 매기를 집어넣으면은 정어리들이 막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와 매기처럼 열심히 막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기를 집어넣잖아? 그럼 정어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초지능 정어리들이야. 그래갖고 야 저 매기 새끼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매기를 왕따를 해. 그 매기를 쫓아내. 막 모함을 해. 그래갖고 매기가 하다가 나가요. 야 씨발 여기 정어리 존나 세다 그러고 천적인데 매기가 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정어리 밭이 된 거야. 정어리 밭이. 매기가 들어가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매기가 나타났냐? 슈퍼 매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 슈퍼 매기가. 막 정어리가 몇백 마리가 막 덤벼들어도 다 잡아먹어. 그게 이재명인 거예요. 응? 이재명이 그동안 이 매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어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매기들을 쫓아냈는데 슈퍼 매기가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뭐 수백 마리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막 물어뜯어도 이 죽질 않아 이게 이 매기가. 그러더니 그냥 완전히 판을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매기, 뭐 이현주 매기, 이 매기를 자꾸 끌고 들어오는 거야. 매기를 자꾸 끌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뉴 이재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파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실력 있는 사람들, 인재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야. 막 매기들을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제 정어리가 다 죽게 생긴 거지. 지금 상황이. 그 뉴 이재명이 매기 때라고 보면 돼요. 매기 때. 하물며 그러잖아. 지금 방송도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실력 있는 매기가 살아남는 유튜브 판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김어준이
뭐 대통령 줄 잡고, 뭐 민주당 줄 잡고, 민주당 당대표랑 가까워서, 대통령이랑 가까워서, 이래가지고 뭐 수십만 명씩 시청자를 만들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 예, 복만삼님. 매기 때문에 정어리가 덩어리가 되어서 완전 매기는군. 이거 괜찮았어요. 정어리가 덩어리가 됐네. 이런 매기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제 김민석이라고 보는 거고, 그 유시민이 뭐 뉴 이재명의 수장이 이재명이다. 이 말도 웃기지 않아요? 예? 아니 근데 유시민 너무 무식한 것 같아. 뉴 이재명의 수장이 이재명이래.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거? 뉴 이재명. 이름이 그렇잖아. 이름이 뉴 이재명이잖아. 그럼 거기 대장은 누구예요? 아니 친명의 대장은 이재명이지. 친문의 대장은 문재인이고, 친노의 대장은 당연히 노무현 아니에요? 예? 근데 유 이재명이 무슨 대단한 진리라도 발견한 것 마냥. 예? 그러니까 유시민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는 게 그동안 얼마나 이게 과대포장이 돼 있나라는 걸 우리가 최근에 진짜 너무 느끼고 있는데, 그럼 유 이재명, 친명의 대장은 당연히 이재명이지. 친명의 대장인데 조국이야? 그 웃기잖아 그게. 친명의 대장은 이현주가 아니래. 그 엄청난 발견을 했어 이분이. 아니 친명 뉴 이재명의 대장이 어떻게 이씨가 돼? 이씨구나. 이현주. 이씨라 그 헷갈렸나? 같은 집안인 줄 알고? 이거 황당하잖아.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뉴 이재명의 수장은 당연히 이재명이지. 왜 이현주가 뉴 이재명의 수장을 합니까? 이현주가 수장이려면 뉴 이현주가 있어야지. 뉴 이현주의 수장은 이현주죠. 뉴 김민석의 수장은 김민석이지. 이런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무슨 과학적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본인이 무슨 코페르니쿠스야? 갈릴레오야? 근데 진짜 이거를 무슨 현명하다 그러고 근데 전 털레반들이 더 웃겨요. 그 나이들 다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인데 대부분 또 60세 이상이더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 형, 우리 실금이 형, 대단하다 씨발. 그런 지적 능력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는지. 저는 털레반들이 더 웃기다. 이거 오늘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이거 큰일인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제 김민석 의원, 오랜만에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제가 봤다 이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너무 정치학 개론 비슷하게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근데 아무튼 연설 능력이 뛰어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의 연설 능력을 보는 것처럼 탁월하고, 연설은 이제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는 이제 컨텐츠죠.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예요. 연설이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말 잘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그냥 이걸 연설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연설에 어떤 기술이 부족해도요, 연설 내용에 컨텐츠가 감동적이면은 그 대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술은 거드는 거야. 그래서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용입니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 지금 가장 우리 그 유시민을 완전히 매기는 메시지를 던졌잖아. 그것도 아주 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또 교육부 장관,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유시민은 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데려다 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자기들은 뭔가 개혁 세력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0년에 걸쳐서 집권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을 한 적이 있어요? 전교조 출신이 교육부 장관을 한 적이 있어?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인사에서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저는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민주노총 출신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 김영훈 노동장관. 임명을 했을 때, 저 왜 집권 초기부터 너무 무리수 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중동이 당연히 이거 물어뜯고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니 열차 몰다가 바로 그 현직 노동자였잖아요. 기차를 몰다가 바로 그 임명장 받으러 온 사람이 지금 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산업재해를 지금 줄여가고 있잖아. 그래서 아니 뭐 집권 후반기는 모르겠는데 집권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이거 급진적인 인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교조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도 야 이거 청문회 통과하겠나? 또 이거 색깔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되겠나? 저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너무 급진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말로는 중도 보수인데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 민주당이 뭐 이런 이제 의사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왼쪽으로 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잖아요. 물론 오른쪽에도 있고 중도에도 있고 민주당 출신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은 실력만 있으면 이념의 성향을 떠나서 다양한 인사들을 등용을 하고 있고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과 실 두 가지 원칙에 철저히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뭐 보라색이건 노란색이건 간에 대담하게 등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인사 원칙으로 원칙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 실력만 있고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데려다 쓰고 또 그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인사들을 영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국정 운영에서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이재명 대통령이 편향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따지고 보면은요. 문바들만 안 써. 문바들도 다 썼다, 그지? 문바들도 안 쓴 건 아니네. 김경수도 한 자리 주고 다 주잖아 지금. 친문들도 뭐 자리 안 준 게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유시민만 안 썼네. 나 안 쓰면 잘못된 거야? 그냥 조털레우만 안 쓰고 있는 거잖아. 너무 돛을 털고 있으니까. 자, 이런 뭐 메시지 면에서도 뭐 탁월한 저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성. 두 번째 연설 능력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발성이죠. 사실, 그, 음색이 좋은 음색은 아니에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목소리는 조금 이제 타고난 역량이 부족한 게 있지. 근데 그 이제 발성의 한계를 노력으로 이제 뛰어넘은 거죠, 지금. 좋은 음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발음이 약간 부정확한 면이 있어요. 그게 약간 비염기가 있으셔서 그런지. 근데 어쨌건 간에 본인의 이제 신체적인 능력으로는, 조금 이제 발성 부분이 약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은 발성이 약하다, 뭐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도 뭐 발성도 제가 볼 땐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액션이죠. 액션이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님 이번 당대표 선거 좀 불안하긴 하네요. 투표율이 낮아서. 그게 본투표 때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예비 경선이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낮았는데 본투표 때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투표율 100% 운동 또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도 중요합니다. 바디랭귀지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요. 연설할 때 이제 지나치게 바디랭귀지를 하는. 예컨대 예전에 뭐 한동훈이 막 이런 거 했잖아. 막 억지로 바디랭귀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손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말을 한다든지 이게 싱크가 안 맞아요. 이 동작하고 손동작하고 안철수도 좀 그렇고 이거를 이제 훈련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동작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동작도 제가 액션도 제가 볼 때는 뭐 군더더기가 없고 연설가로서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좀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보게 된 거 아닌가. 정치 보는 맛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